114페이지 39번부터 28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28강 수업 시작하기 전에 27강 수업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이게 좀 이제 설명이 있는 문제에서 제가 조금 애매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오늘 다시 한 번 더 좀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자, 113페이지를 한번 펴주세요. 저 37번입니다. 여기에 가는 분명히 틀렸고요. 다는 또 이것도 이제 검사약 농도가 낮아지면은 결함이 없는 지시부에는 자분이 부착되지 않고, 이 말이 아닙니다. 결함이 없는 지시부에도 자분이 부착될 수 있고요. 결함부에만 자분이 부착되어 결함지시 선명도가 높아진다. 요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검사액 농도를 낮추라 이랬는데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검사액 농도를 낮추라 이 말은 뭐냐면은 습식일 때 이 검사액 농도를 낮춰버리면은 이게 사실은 그 결함이 없는 지시부에 자분이 부착되지 않고 결함부에만 자분 부착되어, 요 설명이 좀 안 맞습니다. 이제 건식 자분일 때는 너무 높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했는데요. 저 농도가 낮아지더라도 섭식법에서는 지시부에 자분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함부에만 자분 부착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습식법이나 특히 건식법 같은 데는 그 자분이 너무 많이 뿌려지면은 결함집시 선명도가 낮아진다는 거. 그래서 요 다번도 여기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잘 읽어봐야 되고, 그리고 라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검사액 농도하고 결함지시 관계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상관이 있습니다. 검사액 농도가 너무 낮아버리면 결함지시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섭식법일 때는 잘 흔들어서 하라고 합니다. 잘 흔들어서 이제 자분을 뿌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기름 성분하고 자분 가루가 균일하게 섞여 있는 걸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액 농도하고 결함지시 관계는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꼭 좀 알아두시고, 그렇다고 해서 검사액 농도를 많이 뿌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요 부분이 틀렸어요. 농도가 높다는 것은 자분 함량 높아짐으로 시험 단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이 뭐 농도가 좀 높다고 해서 자분 함량이 높아지고 시험 단가가 올라간다는 굉장히 비약적인데, 이럴 수는 있지만은 제일 문제가 여기는 왜 틀렸느냐 하면 이 부분이 틀렸어요. 자, 검사액 농도하고 결함지시 관계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못됐습니다. 이 37번 문제를 지난번에 문제가 조금 잘못됐다는데 요걸 그래서 여러분이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다에는 요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검사액 농도 낮아지면 결함지시부에는 결함이 없는 지시부는 자분 부착되지 않고, 요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 밑에는 검사액 농도와 결함지시 관계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요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번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 37번 같은 건 그냥 시험 칠 때 너무 당황해서 근성으로 읽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37번 같은 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거니까 잘 한번 평소에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적으로 28강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39번. 자기 비파계 검사 시험품에 대한 후속 조치 중 적합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검사한 시험품을 취급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경우 탈자를 한다. 검사한 시험품을 취급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경우 탈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나다라가 아마 그 후속조치, 탈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후속조치라고 했는데 탈자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시험품의 잔류자기가 남아있으면 이후의 기계 가공에 나쁜 영향을 끼칠 때, 요거는 저 비교집에 나왔습니다. 이럴 땐 탈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야 시연소가에 시험할 경우
자화가 앞선 자화에 의하여 나쁜 영향을 받을 때 요거도 탈자를 해줘야 한다는 규격집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라에 시험품의 마찰 부분에 색가루 등이 흡착하여 마모가 증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탈자를 한다. 요 세 가지 자기 비파계 검사 꼭 탈자를 해야 되는 것은 요 나와 다와 라 요 세 가지가 규격집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규격집에서도 잘 공부를 한 사람은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40번에 보일러 및 압력 용기에 대한 자본 탐성 검사. 이거는 우리 이 앞부분에 자기 비파의 검사 이제 규격집에 KS 규격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당황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게 KS 규격하고 비슷한 게 많습니다. 아스메 섹션이라고 해도 자, 습식 자본 분산 함유량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면 이것도 KS 규격이 있습니다. 침전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습식 자본 분산 함유량은 침전을 시켜서 그 침전량을 측정한다. 이거는 우리가 아스메 섹션 5art 25 SE709 이 규격집을 우리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KS 규격을 열심히 공부했으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41번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 분류 KSD 013 이건 우리가 했습니다. 를 적용하여 축통전법 자분 탐상할 때 적정 암페어는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적정 암페어는 B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치 자본 검사의 그 성능 검사죠. 그래서 이거는 아닙니다. 이게 자본 적정 암페어는 A형 표준 시험편 적용 결과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A형. 그래서 A형이 많이 쓰인다. 자, 42번 자분 탐상 시험 및 자분 모양을 분류해서 시험체 자화 전류가 아닌 것은 직류식, 정류식, 정류식은 교류 플러스 마이너스 갈 때 마이너스를 없애버리거나 그걸 이제 플러스로 올려버리는 거. 그걸 정류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충격 전류식. 맴돌이 전류는 없습니다. 이거는 와전류입니다. 맴돌이 전류는. 43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법 및 자분 모양을 분류해서 영접부의 시험 범위보다 전처리 범위뿐만 아니라 침투 처리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접부에서 양쪽으로 약 20mm 범위까지 그렇게 넓게 잡도록 규정해야 됩니다. 44번 보일러의 압력용기 자분 탐상 검사. 또 보일러 나왔죠. 자, 우리 요거는 분명히 규격집에서는 안 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안 다뤘습니다. 검사체 두께가 4분의 3인치, 4분의 3인치가 밀리미터라면 19mm입니다. 왜냐하면 1인치가 얼마냐면 요것도 이제 우리가 항상 이걸 인치는 국제 규격이 아닌데 여기서는 이제 아스메 이런 데는 그 미국식 인치를 많이 씁니다. 1인치는 말이죠. 밀리미터로 하면은 25.4 밀리미터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1인치는 25.4 밀리미터다. 그래서 4분의 3인치는 19 밀리미터가 되는 거예요. 자, 4분의 3인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KS 규격을 적용하면 되겠구나. 프로드 간격이니까. 프로드 간격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분의 3인치보다 작을 때, 작거나 같을 때는 A는, 프로드법일 때는 D는 직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드 간격을 말합니다. 간격이 4분의, 요는 두께고요. 요는 그 프로드 간격입니다. 곱하기 100 내지 125고 시험품의 두께가 4분의 3인치 이상일 때는 A는 그 D인치 프로드 간격에다 90, 110을 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4분의 3인치보다 크거나 같거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얼마가 되느냐 4분의 3인치니까 프로드 간격은 얼마라고 해놨습니까? 프로드 간격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놨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00 내지 125다. 100 내지 125라가 됩니다.
만약 여기에서 프로드 간격을 5로 했다, 4로 했다 이러면 얼마가 되냐면 4를 곱해줘야 됩니다. 400에서 500, 그 사이입니다. 4를 요 두 곳씩 곱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침투 비파괴 검사에서 후유화성 침투액을 사용할 때 유화제 적용 시기는, 유화제는 침투 시간 적용 직후에 실시하고, 그 다음에 유화제를 적용한 후에 물로서 씻어냅니다. 유화제는 반드시 물로서 잘 씻겨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유화제를 씁니다. 침투 시간 경과 직후 적용하여 수세는 없는 침투제에서 수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며, 유화제는 반드시 수세 공정이 필수적이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15페이지 45번부터입니다. 45번. 누설 탐상에 쓰이는 누설 자속 탐상계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자기 비파괴 검사할 때 누설 자속이 아니고, 이게 누설 탐상에 쓰이는 누설 자속 탐상계의 장점이 아닌 것은 해놨죠. 근데 여기 제가 조금 보기에는 좀 여기에 누설 탐상에 보다는 이게 와전류가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문제가 조금 중대한 오류가 있네요. 115페이지입니다.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115페이지 누설 자소, 이 누설 탐상 이보다는 이 누설 자소,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와전류 탐상 시험에도 누설 자속이, 글쎄요, 이게 조금 이 문제가 복합적으로 좀 엉켜 있는데, 이건 조금 그렇죠. 누설 탐상에서 있는 누설 자속 탐상계의 장점이 아닌 것은 하는데, 여기에 보면 고속 탐상이 가능하다, 결함의 정량 측정할 수 있다, 자동화가 적합하다, 이런 거는 다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와전류일 때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누설 자속 탐상기다. 근데 그 누설 자속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그러면은 누설 탐상이라 하기보다는, 글쎄요, 제가 이제 조금 이 부분을 안 했는데, 요렇게 합시다. 누설 탐상 요걸 엄밀히 말하면은 와전류에서 누설 탐상, 그러니까 와전류도 일단 전기를 통하면은 자장이 형성됩니다. 그게 이제 누설 자속이 생겼을 때, 그 누설 자속 탐상계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일어나는데, 여기에서는 이걸 요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자, 우리가 뭐로 하나 해주면 되냐면은 와전류라고 이렇게 통일로 합시다. 누설 탐상에서는 누설 자속이 있으니까, 이 왜 그러냐면 와전류도 전기를 통하니까 이게 누설 자속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거의 그런 게 없는데, 여기에서는 와전류라고 더 이제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와전류.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누설 탐상에서는 와전류라고 해야 더 맞습니다. 그래서 고속 탐상이 가능하고, 결함을 정량 측정할 수 있고,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엔 와전류가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와전류 탐상시험 ET 또는 ECT입니다. 전자유도시험이라고 하는데, 전도체에 교류가 흐르는 코일을 접근시키면 코일 주위에 생긴 자장이 생깁니다. 자장의 영향으로 전도체 내부에서 와전류가 유도되어 결함 탐사합니다. 장점으로 표면 결함 검출이 우수하고, 비접촉으로 프로브 접근시켜 검사가 가능하고, 원격 조작으로 좁은 영역과 이 홈의 깊은 곳까지, 이 홈이라고 하기보다 여기서는 흠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네요. 흠의 깊은 곳까지 검사 가능. 응용 범위 광범위의 결함 크기 변화, 재질 변화 동시 검사 가능.
지시 크기로 결함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와전류는 보면 여기에 고속 탐상 자동화 요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45번에서는 우리가 와전류도 깊이 안 했잖아요. 그죠? 누설 탐상에서는 누설 자속이라니까 여러분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와전류가 더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상당히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와전류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와전류의 단점은 뭐냐? 표면 아래 깊은 곳의 내부 결함 탐상은 불가능합니다. 숙련도가 필요하고요. 지시는 시험 코일이 적용되는 전영역의 적분치가 얻어지므로 관통형 코일일 때 관운주성 어느 곳에 결함이 있는지 판별 불가하고 검사로 얻어진 지시에서 직접적으로 결함 종류나 형상을 판별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45번 문제는 하여튼 여러분이 굉장히 좀 우리가 와전류를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깊이 있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보건대는 45번도 와전류라고 해두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와전류 특징이요. 가와 나와 다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제가 변명인 것 같지만 저도 이 와전류에 대해서 완벽하게 통달한 건 아닙니다.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와전류에 대해서 어떤 데 깊이 있게 애매하게 이래내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어쨌든 요 가와 나와 다는 와전류의 특징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누설 탐상이 아니고. 자, 46번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대한 자분 탐상 검사에서 비형광 자분 사용하여 지시 판독하기 위한 시험체 표면에서의 조도는 최소한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자, 우리가 보일러 규격입니다. KS 규격일 때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500룩스 이상이지요. 가가 됩니다. 가가. 근데 보일러일 때는 이게 1000룩스가 된다는 거. 보일러일 때는 이게 특별히 비형광일 때 1000룩스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요 몇 번 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완전히 알 수 있습니다. 47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 분류에 있는 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전 처리를 할 때의 적용 범위는 시험 범위보다 넓게 잡아야 한다. 맞겠죠? 왜냐하면 얼마만큼 그 용접을 했는지 얼마만큼 그 가공을 했는지 그 범위를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용 범위를 시험 범위보다 좀 넓게 잡아야 됩니다. 전 처리를 할 때 통전 효과를 향상할 수 있도록 시험체와 전극의 접촉 부분을 깨끗하게 닦아준다. 맞습니다. 전 처리할 때 시험체는 원칙적으로 분해하지 말아야 하며 분해를 할 때는 자분에 의한 손상을 막을 수 있다. 분해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분해가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으면 해줘야 됩니다. 그 안 하고 하면은 뭐가 되면 의사지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분해하면 그 재질과 재질이 연결된 부분에서 의사지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 처리할 때 시험체가 시험 전 자화되어 있을 때 필요에 따라서 탈자를 하도록 한다. 전 처리를 할 때 시험체가 시험 전 자화되어 있을 때 필요에 따라서 탈자를 하도록 한다. 여기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처리할 때는 자화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필요 없고 일단은 탈자할 필요가 없고 전 처리를 하고 이제 자분 적용하고 자화를 하고 자분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탈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48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서 자분의 성능을 판정할 때 사용되는 자성 측정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기천칭, 쉽게 말하면 저울과 같은 형태인데 자기천칭 맞아요. 그 다음에 자기 히스테리시스, 곡선구하는 방법 맞아요. 솔레노이드 코일을 사용하는 방법 맞습니다. 3차원 측정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에서는 자분 탐상 시험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설 비파계 검사가 나오네요. 누설 비파계 검사에 이용되는 헬륨 질량 분석기 구성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온 포집 장치, 필라멘트, 자장 영역, 여러분이나 저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데 요거는 누설 헬륨 질량 분석기 구성 요소입니다. 전자 포획 장치는 헬륨 질량 분석기 속하는 게 아니랍니다. 할로겐 누설 검사에 적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이나 저나 누설 비파계 검사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세부적으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정도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비파계 검사에서 철강 제품 표면에 생긴 미세균열 검출이 가장 나쁜 것은 방사선 탐상시험입니다. 방사선 탐상시험입니다. 표면이거든요. 침투 탐상법, 와전류 탐상법, 자분 탐상법이 대표적인 표면 균열 검사하는 방법이 되겠지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6페이지 49번. 보일러와 압력 용기에 대한 자분 탐상 검사. 이것도 K에서 규격이 아닙니다. 아스메입니다. 아스메 규격에서 모재의 두께가 24mm, 강 용접부를 6인치 프로드 간격으로 이제 6인치라고 간격을 주었습니다. NT 적용할 때의 전류 범위는 단 24mm는 제가 앞부분에서 한번 했죠. 25.4로 나누니까 4분의 3인치 이상입니다. 일식을 적용합니다. 4분의 3인치보다 두꺼울 때는 A는 뭐냐 하면은 D, 이건 프로드 간격에다 100 내지 125를 곱합니다. 요게 24mm를 25.4로 하면 4분의 3인치보다 큽니다. 그래서 요 식을 적용하는데 여기에 프로드 간격을 몇 인치라고 해놨습니까? 6인치라고 했죠? 그래서 6을 곱하면 됩니다. 600에서 750 요게 되겠죠. 그죠? 600에서. 그래서 가가 되겠습니다. 이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약간 오차가 있어도 됩니다. 그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항상 프로드법은 시험품, 특히 용접품이 많은데 그 두께가 4분의 3인치보다 크느냐 작으냐 거기에 따라서 요 두 가지식을 두 가지식 중에서 하나를 적용하면 됩니다. 50번. 자분 탐상 시험 및 자분 모양을 분리해서 자기 펜 자국에 의한 지시에 해당하는 것은 시험체가 서로 접촉했을 때 형성되는 자분 모양의 가장 대표적인 뭐냐면은 자기 펜 자국, 자기 필적 그렇게 합니다. 요거는 그렇게 알아두시고 51번 보일러 및 압력 용기에 대한 자분 탐상 검사, 이건 아스메입니다. 법에서 교류 자화 전류를 사용하는 요크 장비의 견인력, 이 견인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견인력, 리프팅 디바이스, 인상력, 요 세 가지 용어를 씁니다. 어떤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으니까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견인력이냐, 리프팅 파워냐, 인상력이냐,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뜻인데 그렇게 씁니다. 여기에 뭐라 하나 교류를 쓴다고 해서는 본래 요크 장비, 프로드 장비에서 교류를 쓸 때는 얼마냐면 이것도 KS 규격에서 나왔습니다. 4.5kgF 또는 이거 10파운드라고 합니다. 요거는 규격집에서 나왔으니까 요 보일러 규격을 거기에 KS 규격에 적용해도 됩니다. 자, 52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및 자분 모양 분류에 따라 잔류법을 적용할 때 통전 시간의 설정은 어떻게 적용? 잔류법은요 원칙적으로 4분의 1 내지 1초입니다.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충격 전류는 120분의 1초 이상으로 하고 3회 이상 통전 반복해야 한다. 요 두 가지는 알아두세요. 자, 53번. 요것도 규격집에 나와 있습니다. 52번도. 그래서 규격집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규격집 할 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53번. 보일러 및 압력 용기에 대한 자분 탐상법. 이것도 아스메죠. KS 규격이 아닙니다.
자화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선형자화, 원형자화, 프로드법, 간접자화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제가 보건데, 왜냐하면 선형자화, 원형자화는 있는데 여기에다 또 프로드법을 넣어놓고 말이죠. 차라리 이러는 것보다는 여기에 뭐냐면 극감법 또는 그 축통전법, 그 다음에 직각통전법, 프로드법 이래야지. 여기에는 그걸 했다가 여기는 또 선형자화, 원형자화를 했다가 이러니까 조금 헷갈립니다. 그러나 이제 라의 간접자화법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있기는 있는데, 이게 간접자화법이라는 뭐냐면은 간접자화법이라고 안 하고 자속 관통법이라고 합니다. 자속 관통법, KS 규격에서는 바깥에서 이제 철심에다 코일을 가면 전기를 통하면 거기에 자속이 생깁니다. 그 자속을 중간이 비어있는 거기에 이제 원통령 속에다가 통과시켜 가지고 자화를 하니까 간접자화법이 맞죠. 간접자화법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속관통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간접자화법이라는 방법이 없다라는 건데, 제가 참 전문가도 아니면서 여러분에게 이 53번도 말이죠. 굉장히 사람들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런 여기서 이제 간접자화, 선형자화, 원형자화는 우리가 많습니다. 프로드법도 많으니까 여기서 라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보일러 규격에서. 방사선 투과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최적결함에 대한 검출감도가 높다. 맞습니다. 결함, 불연속의 종류 및 형상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한자를 써보라고 그런 게 아니고 결함은 불연속이라고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 오스테나이트 18.8입니다. 18% 크롬 8% 니켈 스테인레스 강에서의 적용 곤란하다. 방사선에는 곤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초음파에서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스테나이트는 크롬하고 니켈이 들어서 결정 차이가 다 다르면은 초음파 검사할 때는 이게 이제 투과하기가 좀 힘듭니다. 반사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초음파도 이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강은 적용하기가 좀 곤란하지 방사선은 관계없습니다. 건전부, 결함부에 대한 투과 선량의 차이에 따라 필름상 농도차를 이용하는 검사 방법이다. 이거는 방사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 투과 시험은 RT죠. 그죠? Radiant Ray Test라고 합니다. Radiant Ray Test라고 하는데 대부분 재료 모두 비파괴 검사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장점이 되겠죠. 자, 조금 더 해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좀 어중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